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의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 주 내내 증시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끼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가장 핫했던 뉴스이죠. 불법 공매도. 여기에 관련해서 정부가 빠른 대책을 마련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소식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공매도 전쟁 선포. 어제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합동회의를 열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하나씩 보자면은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합동수사단의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해 수사기간을 단축하고 그리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공매도를 90일 이상 빌릴 경우에는 금융당국에 의무 보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대량으로 공매도를 했을 때는 상세 대차 정보를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딱 보시면은 아니 길이 근데 90일 이상 빌릴 경우에는 의무 보고만 하면은 어차피 90일 이상 빌릴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뭐 바뀔 게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90일 이상 빌릴 때는 의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분명 귀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적지 않은 공매도 세력들은 공매도를 90일 이상 끌고 가지 않을 확률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공매도가 늘어나면서 주가를 하락하는 기업들의 하락 기간이 조금 더 짧아질 수 있다는 그러한 긍정적인 생각은 조금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질문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한이길이 근데 이게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냥 90일 이상 못 빌리게 대차 기간을 제한하면 안 돼?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해볼 수 있는데 하지만 국제적 관행 때문에 대차 기간을 제한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아래를 더 보도록 할게요.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이 140%에서 120%로 낮췄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게 야 외국인이랑 기관만 공매도 치고 우리는 못 친다. 지금 이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살짝은 조정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길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공매도를 또 많이 치지 않고 사실 공매도는 매우 어려운 투자 기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부에 닿을 만큼 그런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 보자면 공매도 거래 비중이 30% 이상이면 하락폭이 크지 않아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며 마지막으로 공매도 금지일에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이런 것도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딱 보다시피 어제 불법 공매도와 관련된 합동회의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꽤나 나쁘지 않은 그러한 결정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아쉬운 건 바로 이거겠죠.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는 야 지금 증시가 조금 반등하긴 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한시적 공매도 금지 이런 건 없나? 이런 기대를 조금 가지고 계신 분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아쉽게도 한시적 공매도 금지 이 조치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옐런 경기 침체 아니라고. 자, 옐런이 또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경기 둔화지 경기 침체가 아니다. 자, 이 정도면 믿어줘야 될지 고민이 좀 되네요. 그리고 그 근거는 항상 똑같습니다. 노동시장이 탄탄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이제는 해볼 수 있겠네요. 앞으로 만약에 증시가 또다시 폭락할 날이 온다면 높은 확률로 노동시장이 박살나는 지표가 나온 날 그때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가계소득 및 산업성장 등 각종 지표도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다만 어제 GDP가 공개가 되었는데 1, 2분기 연속으로 역성장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야 이거 경기 침체다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공식적인 침체는 아직까지 아니라고 하며 그 공식적인 거는 도대체 어디서 발표합니까? 라고 봤더니 바로 전미경제연구소가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공식적인 침체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녀석 애플 때문인데요. 애플의 실적을 딱 봤더니 야 여기는 경기 침체가 없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왼쪽을 보다시피 최근 들어 주가가 슬금슬금 계속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역시 애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어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또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으며 얼마 전에 경기 침체를 걱정해서 하락한 바가 있었는데 그걸 또 극복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부 매출 내역을 보도록 할까요? 일단 매출의 50%를 담당하는 아이폰 매출은 전망치를 또 넘었다고 하네요. 다른 스마트폰은 잘 안 팔린다고 하는데 애플은 역시 잘 팔리나 봅니다. 전년 동기 대비 3%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팀 쿡은 3분기 실적이 예상
예상보다 좋았다며 4분기에도 실적 성장이 가속할 것이다 이러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중국이죠. 중국의 봉쇄 때문에 조금 답답한 상황에서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 중국의 봉쇄가 지금 거의 다 풀린 이 시점에서 실적이 더 안 좋게 나오기는 당연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도 애플의 호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 있고 과연 그때까지 증시도 같이 올라갈 수 있을지 관심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존도 시간에서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기업이 무려 13%나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 보도록 할게요. 아마존도 2분기 매출액이 시장의 예상을 웃돌았고 그리고 앞으로 전망을 밝게 제시하면서 시간에서 13%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 미국은 실적이 짱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다만 그 와중에 2개 분기 연속 적자를 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매우 아쉽다고 볼 수 있지만 하지만 투자자들은 지금 실적보다는 미래에 조금 더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2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아마존이 리비안에 투자한 거 있죠. 그 투자가 완전 일단 지금까지는 폭망을 했기 때문에 평가 손실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리비안 또 주가가 언젠가는 오를 거고 그때가 되면은 또 아마존은 좋은 투자였다 이러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존은 지금 현재 시간에서 13%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 미국 증시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다음입니다. 미중 정상 어제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화를 오래 했다고 합니다. 무려 2시간 17분이나 했다고 하는데요. 여자친구랑 또 하기 어려운 그 정도의 긴 시간을 했다고 하니까 많은 이야기가 오갔을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고 하는데 하지만 내용은 살벌했다고 합니다. 대면 회담 개최를 합의하고 그리고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는 이 두 가지에서는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하지만 이 두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충돌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의 펠로시 의장이 대만으로 향하기 했었는데 중국의 반발이 생각보다 거센 흐름이 나와서 그래서 미국은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강행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계획을 무산시키지도 못하는 애매한 위치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지금 중국은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바로 시 주석의 국내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대만에서 소음이 나오기를 중국이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아직까지 평화적인 이야기가 크게 나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를 불태우는 미국 법안. 다음 주 미국에서 기후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 이러한 소식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태양광 관련주가 불을 뿜고 있는데요. 그리고 어제 하나솔루션이 태양광 부분이 7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다는 소식에 무려 20% 넘게 급등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난데다가 기름까지 갖다 부었었죠. 또한 기후 법안을 제외하더라도 우크라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와중이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몇 리포트를 살펴보니까 이 기후 법안으로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OCI가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기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전부터 공부했다시피 친환경은 우리가 절대 버릴 섹터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나저나 미국 법안 하니까 반도체 지원법인가 그것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지원법은 어떻게 되고 있나? 사실상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미국 하원에서도 과반수가 넘는 찬성으로 통과를 했으며 이제는 바이든의 서명만 받으면 된다고 하네요. 참고로 이 법안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으로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게는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TSMC 그리고 삼성전자가 매우 유리하다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이 생각해보셨나요? 왜 도대체 미국이 공장 이렇게 공장을 외치는지 봤더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반도체 위상은 갈수록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거에는 반도체가 들어가죠. 하지만 전세계 반도체 생산의 80%가 한국이 28%, 대만이 22%, 일본이 16%, 그리고 중국이 12% 이렇게 4개국이 무려 80% 가까이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미국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가면 갈수록 반도체 진짜 많이 쓸 건데 이거는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미국은 자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어떻게든 많이 지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22조짜리 공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텍사스주에 짓는 J-파운드리 공장이 공사에 돌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공장은 24년 하반기에 가동이 목표라고 하며 여기서는 5G 그리고 인공지능 등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삼성전자는 앞으로 20년간 얼마 전에 이러한 소식이 나왔죠. 텍사스주에 약 250조를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 11곳을 신설하는 그러한 중장기 투자 방안을 최근 텍사스주에 제출한 게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360조 내외인데 무려 250조나 투자한다고 하니까 진짜 큰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통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반도체 법안이랑 이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이 공장에 착공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시작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8.15 얼마 남지 않았죠. 광복절 3연설이 솔솔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착공식을 시작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년 반 만에 코인이 불타고 있다. 최근 베어마켓 랠리가 나타나면서 당황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오르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와중에 코인도 같이 불타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이더리움이 큰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급락했던 반등이 지금 나타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진짜 호재도 있다고 하네요. 이더리움 개발자가 야심차게 개발하고 있는 머지라는 업그레이드 때문인데 저 기릿은 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이더리움 채굴을 위해서는 채굴자들이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지 뽑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픽카드를 엄청나게 많이 사서 채굴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요. 각자 보유한 지분율에 따라서만 거래 내역을 검증, 그리고 새로운 코인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코인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호재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참고로 왼쪽에 있는 이 캐릭터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 친구의 이름은 바로 냥스 닭이고요. 우리가 항상 보는 다른 캐릭터 이름은 꼬스 닭이죠. 그래서 이 두 친구가 지금 계속 얼굴이 조금씩 바뀌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기릿의 대표 캐릭터라는 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다음입니다. 걸그룹 뉴진스 열풍. 하이브 오늘 또 3.5%나 상승하고 있네요. 하이브의 새로운 걸그룹 뉴진스의 데뷔 앨범이 선주문 44만 장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 주주분들이 빵긋빵긋 웃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아직까지 뉴진스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기릿이 그냥 개인적으로 본 결과를 말씀드리자면은 최근 들어 나오는 걸그룹의 노래를 보면은 대부분은 뭔가 부시겠다, 파괴하겠다,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겠다 그런 식으로 강한 느낌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뉴진스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보통 걸그룹 하면은 이제 머리 길이도 다 다르고 머리 색깔도 다르고 그런 식인데 이 뉴진스는 전부 다 긴 생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는 현대판 SES다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현재 뉴진스가 열풍이라고 하니까 한번 시간 내서 뮤직비디오는 어떤 게 있는지, 이 친구들은 도대체 어떤 노래를 냈는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절대 노는 것도 아니고 덕질도 아닙니다. 투자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대구에는 치맥, 그리고 군산에는 짬뽕이 있다고 하네요. 이게 뭔 소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구에는 유명한 페스티벌이 있죠. 바로 치맥 페스티벌이 있는데, 그런데 조금 놀랍게도 저 기릿은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대구에는 치맥 페스티벌이 있는 것처럼 군산에는 짬뽕 페스티벌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조금 남긴 했습니다. 10월 8일부터 9일까지 군산에서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 그나저나 군산이랑 짬뽕이랑 도대체 뭔 상관인가 봤더니 영화 타짜를 비롯해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촬영하러 가는 가장 오래된 빈해원이라는 중국집이 군산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산은 짬뽕이 유명하다고 하며, 얼마 전에 저 기릿이랑 히릿이 기은사하러 갔다 온 곳이 바로 군산이었죠. 어쨌든 군산 근처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이러한 페스티벌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떠났던 외국인이 돌아온다. 외국인이 최근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죠. 그리고 이때까지는 가치주만 매수하는 그런 형태를 나타냈는데, 그러니까 뭐 SK텔레콤, 그 다음에 KT 이런 걸 많이 사는 형태였는데, 하지만 이제는 가치주를 팔고 있으며 최근 급락한 성장주를 저가 매수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고점 대비 기본 반토막 떨어진 성장주가 지금부터는 또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네이버가 무려 5%인가 6%인가 그 정도 급등하고 있죠. 그렇다면 외국인이 갑자기 왜 돌아올까요? 그 생각을 해봤더니 더 이상 환율이 급등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올라봐야 1300원 중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야 잠깐만, 그러면은 지금 한국 주식을 사면은 주가 차익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환차익도 먹을 수 있네, 이러한 판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부럽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들이 무엇을 사는지, 어떠한 성장주를 사는지 미리 우리가 성장주를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성장주라고 그냥 예전에 올랐던 그런 성장주를 사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불안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확실하게 벌고 있는 적자가 아닌 흑자 성장주를 꼭 고를 필요가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 적자 기업을 주로 고른다는 거는 이거는 리스크가 너무나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준금리가 60%인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어딜까요? 네,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 저기를 쓴 기준금리가 60%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된다, 한 20-30%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진짜라고 합니다. 아르헨티나가 이번에 원래 기준금리가 52%였는데 이번에 금리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무려 8%나 금리를 인상해서 60%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자이언트 스텝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울트라 스텝도 아니라 킹갓 채널을 자이언트 울트라 스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아르헨티나 가서 예금만 맡기면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이유가 있겠죠. 아르헨티나는 왜 이렇게 기준금리가 높은가 봤더니 이 나라는 연간 물가 상승률이 70%라고 하네요. 그냥 들고 1년만 있으면 그 가치가 그냥 반토막 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개인적으로 화폐 가치가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면 차라리 비트코인을 그냥 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채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댓글로 많은 분들이 하늘길이 지금은 금리 인상기잖아, 근데 왜 채권을 사야 돼?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깔끔하게 보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투자 관심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지금 채권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겠죠.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최근 들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주식 대신에 채권을 사서 원금 보장도 받고 이자 수익도 받고 그 다음에 매매 차익도 노려보겠다,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로 타이밍이죠. 채권을 지금 사지 말라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채권은 금리랑 반대로 움직이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채권을 사고 있으면 손해라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저 길이슬 포함해서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왜 채권 투자 타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수를 하는가 봤더니 분명 지금은 금리 상승 시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올해까지가 금리 상승 시기고 내년부터는 오히려 금리가 하락한다고 하죠. 그러한 전망 때문에 선제적으로 조금씩 매수를 하는 그러한 물량이 몰려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사실 우리랑은 조금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고액 자산가가 최근 채권을 많이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채권 투자 세금은 매매 금리가 아니라 표면 금리라서 내가 이자를 얻더라도 절세를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채권 투자에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액 자산가들은 위에 있는 이런 내용,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채권 투자가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플러스 절세까지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채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댓글에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영상 링크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채권이 도대체 뭔지,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개미는 곧버스 쇼핑 중. 증시가 놀랍게도 계속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조금 오르고 있죠. 그런데 갈수록 개인 투자자분들은 곧버스 쇼핑을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번에는 코로나 때처럼 V자 반등이 나올 확률은 좀 적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좀 웃을 수 있는 날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릿은 개인적으로 곧버스는 절대 매수를 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저기릿이 그렇게 길게 투자를 하지 않았지만 이때까지 투자를 해본 결과 주식은 무조건 상방을 보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가 딱 생각을 했는데 이거 내일부터 주식이 떨어지겠는데 이런 생각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절대 곧버스를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주식이 더 매력적인지 찾아서 만약 이게 더 떨어지면 이걸 사야겠다 이렇게 찾는 게 우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자연히 우리는 주식시장 타이밍을 맞춘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좋은 기업만 골라서 산 것뿐인데 결국 나중에는 당연히 웃을 수밖에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전체 비중에서 한 몇 프로, 그러니까 10% 이내로 내가 지금 가진 주식을 팔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 변동성을 해지하고자 조금은 곧버스를 사거나 아니면 인버스를 사는 거는 꽤나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라도 기분이 좋고 내려도 기분이 좋으니까요. 하지만 내 재산의 큰 비중이 곧버스로 들어가는 이상 그때부터 시장을 보는 눈이 완벽하게 바뀌게 됩니다. 나쁜 뉴스만 찾고 그리고 어떠한 소식을 봐도 나쁘게만 해석하는 그러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당연히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항상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주식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오르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하방을 보는 그 순간 그 자체가 리스크를 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모바일 운전 면허증이 게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조폐공사에서 모바일 운전 면허증을 게시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운전면허 시험장과 그리고 경찰서에 가면은 모바일 운전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플라스틱 면허증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블록체인으로 보호가 된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런 걸 보면은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저 길이 또 기회가 되면은 한번 이걸로 바꿔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에 관련된 기업 꼭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두 가지를 한번 볼 건데 꼭 기르분들이 오늘 저녁 그 다음에 이번 주말에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CS윈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5%나 상승. 처음에 우리가 확인했죠. 친환경에 대한 법안이 있다고 하는데 그 뉴스를 생각하면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키움증권은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관련 법안의 통과 기대감으로 CS윈드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법안은 미국 상원에서 투표를 거치면은 8월에서 9월쯤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하며 이 또한 어떤 점이 좋나 봤더니 바로 생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CS윈드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소리겠죠. 참고로 CS윈드의 미국 비중은 30%이기 때문에 충분히 적지 않은 수혜를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쭉쭉쭉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올해는 오히려 조금 꺾이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내년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올해 퍼는 33 그리고 내년은 16 내후년은 13인데 친환경에 관련된 기업이고 그 다음에 성장성이 매우 큰 기업인 걸 봤을 때 이 부분은 충분히 저평가가 아닌가라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필요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솔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 어제 실적 발표가 되었죠. 7개 분기 그러니까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한금투는 목표가를 18%나 상향해서 59,000원으로 정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은 얼마나 잘 나왔나 봤더니 2,200억으로 컨센 1,600억을 크게 상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광도 찔끔 오른 게 아니라 이때까지는 적자였지만 그런데 지금은 350억 영업이익을 내면서 강력한 턴어라운드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도 충분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다고 하며 이러한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은 매출액 성장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 안에서 영업이익은 크게 성장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퍼는 15 내년 퍼는 9.8 절대 비싸다고 말하긴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한번 기분들 주말 사이에 친환경에 관련된 기업들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이번 주 증시가 좀 많이 올랐네요. 물론 아직까지 많이 배고프지만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 8월 내내 증시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